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클 조 선교사입니다. 여기는 바로 안성입니다. 안성에 우리 한옥마을에 들어와 있고 저희 센터인데, 안성에 있는 센터에 지금 해외 선교센터와 또 영어 마을을 위해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부터 이곳에서 매 금요일마다 다음 세대 집회가 열리고 토요일마다 영어 마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IM 선교회가 학교냐 아니면 교육 선교 단체냐 헷갈리는 데여서 제가 좀 이 얘기를 하러 왔는데요. 사실은 둘 다 맞는 얘기지만 IM 선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 선교단체가 아니라 사역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와 이 교육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또는 이것저것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곳에 찾아 들어가서 보고,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제 다음 세대라는 말 그 자체가 야, 이게 대단하구나, 정말 관심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예전에 이제 유튜브를 딱 뭐 다음 세대 치면 뭐 안 나왔는데요. 지금 그냥 거의 한 천 개, 한 몇백 개가 지금 쫙 그거로 교회마다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음 세대가 살려야 된다는 당위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것으로 만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저희 선교 단체가 어떤 단체고, 저희가 IM 선교회가 교육 선교 단체로서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이미 다 아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방향성을 지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여러 가지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학교를 만들고 있고, 방과후 학교를 만들고 있고, 제가 알기로 약 700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비인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에서 이 녹을 먹는 순간 이 교과목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밟아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 자체적으로도 갖춰진 조건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기 위한 조건을 뭐 임용고시라든지 이것들을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국가에 귀속될 수 없는, 하다못해 운동장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고군분투하지만 이게 국가로서 귀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 학교들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후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선생님은 어떻게 확보하고, 학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미리 나와서 학교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방송에 보거나 일 보면 그런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학교는 학생이 있어야 된다, 학교는 건물이 있어야 된다, 학교는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어떻게 냐면 세워야 된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방과후 학교가 필요하다, 정말 교회들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고 싶지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실 실질적으로 성공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한 3년 만에 국제학교가 12개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과학교들이 여러 개가 세워져서 전국 단위로 권역별로 지금 생겨나는데, 3년이나 5년 뒤에 있으면 저희가 40~50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국제학교나 방과후학교 학생들이 약 2,000명에서 3,000명, 많게는 5,000명이 될 거로 예상을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럼 이제 꼭 교회 안에다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은 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그리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당위성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학교가 어떻게 교회 안에다 방과후 학교나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국제학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데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 뭐 컨퍼런스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유튜브에서 같이 보는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아니고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특징이 뭘까요? 이제 학교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는 이제 건물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보이시듯이 옆에 보이듯이 건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필요할까요? 네,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필요할까요? 학생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있지만 그게 학교 구조가 아니라 예배당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교육자잖아요. 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다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학교나 방과후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자, 신앙으로 키워보자 해서 가지만 중간에 가다가 멈칫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알고 사전에 준비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학교의 목적과 여러분 그러려면 학교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학교는 왜 건물과 선생님과 학생이 있고 교회 안에는 예배당과 교회는 예배당과 교육자가 성도가 있냐면 이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학교의 목적과 목표는 인재 양성과 인재 개발을 시켜서 대학에 입성하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학교의 목적과 목표는 인재 양성과 인재 개발을 해서 자녀들을 키워서 잠재성과 가속성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입성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목표는요, 영혼구원을 통한 성도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구원을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에 맡겨야 되는데 왜 이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그걸 뺏기고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귀딱지가 들리도록 듣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만 찾아보시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받고 이건 제가 동기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는데 살리자 합시다.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많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할려야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도 그래요. 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래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은 여러분 이게 그 가는 과정이 학교로서의 개념을 갖고 있지 여러분 사역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나 거기가 교회 안에다만 연락을 그러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척교회라든지 교회 성장 연구소처럼 교회 이제 개척이라든지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이런 데가 없어요. 있어도 지금 그분들의 그 기본적인 개념들 자체가 이미 이제 어떻게 했냐면 뭐 큰 교회라든지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다도 이게 학교 구조이기 때문에 사역 구조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역 구조를 가려면 그 안에 용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라고 학생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 구조를 어떻게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당 안에 예배당만 있어도 20평 30평만 있어도 그걸 될 수 있도록 구조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교사로 불러요. 교육 선교사로 불러요. 그리고 학생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천국에 입성하는 거니까 영혼 구원을 통해서 너희도 영혼 구원을 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받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함을 잘해야 되고 그것이 천성까지 가서 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학생 선교사로 부르고 또한 역시 부모들이 들어와도 부모 선교사로 불러서 부모가 가정을 책임지고 선교사님들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또 함께 섬기면서 이 트리플 스쿨 구조 안에서 트리플 세계제의 그 스트럭처 안에서 이 구조를 가지고 이게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의 교과목을 이제 여러분 이제 학교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선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게 학교를 어떻게 세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와 또 여러분 안에 공동체에 있는 또 이제 집사님들이 또이또이 뭉쳐갖고서는 이제 같이 통합해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걸 하고 싶은 분들 굉장히 관심은 많아요. 나의 자녀를 공교육이 무너지고 동성애가 나오고 지금 여러분 뉴스 찾아보시면 대법원 동성애 선생님 편을 들어줘서 300만 원 지금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동성애 손을 들게 돼 있거든요. 들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가르치게 돼 있으니까 이쪽은 나와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학교를 딱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예, 건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생각해서 찾고 학생들을 찾으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나오면 어디 학교를 찾고 있어요. 어디로 보내지?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큰 학교 찾으시고 그쵸? 또는 여기 유명한 거 찾아서 돈 많이 주거나 돈 없거나 그렇게 해서 기관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세워져야 되는 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들이 깨어서 지금 할 수 있을 거로 지금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학교의 기능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제 뭐냐면 저희는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들게끔 IM선교회가 조직을 짜고 그리고 지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섯 명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선교적인 측정에서 측면에서 지금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 학교가 아니라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즉 그 안에 선생님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구조 안에서 이걸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번 그 숙제를 한번 여기 한번 옆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 이 세 가지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교회가 영혼 구원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서 이제 애들을 입성을 시켜야 되는데 교회 안에 왜 방과후학교, 왜 국제학교 세워야 되는지 해서 이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이 당위성을 아니까 그러면 인재의 양성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구조가 학교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국제학교, 기독교 방과후학교. 자, 여기에 특징들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다시 한번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국제학교, 기독교 방과후학교.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국제학교, 기독교 방과후학교. 여기에 공통점은 뭡니까? 이제 두 단어가 달라요. 앞에 기독교라는 말, 뒤에 학교라는 말 달라요. 그러면 기독교와 학교, 기독교 학교를 붙여서 얘기하겠죠. 이거를 교회 안에다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 선생님, 학교의 학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배당, 교역자, 성도의 개념을 통하여 이것을 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르치는 데잖아요. 제가 왜 이제 얘기하냐면 그러면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이것을 예전에 어린이 선교원처럼 우리 1900년대에 오셔서 학교들을 먼저 세워서 기독교 학교를 세웠던 것처럼 평양대 부흥이 일어나고 한 교회에 한 학교를 세우자라고 하다가 국가에서 학교를 만드니까 그 교육을 넘겼는데 이제 믿을 수가 우리가 없으니까 다시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그럼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자, 그죠? 그럼 이제 어느 거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일단 기독교 학교, 기독교 학교,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국제학교, 기독교 방과후학교 등에서 이 두 단어에 다 해서 기독교 학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한번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자, 두 가지 기능을 해야 돼요. 기독교를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그럼 학교를 세워야 돼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일으켜야 되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자, 이제 궁금함이 들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 안에 학교 안에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자, 기독교 학교를 세웠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보실래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생도 있고 건물이 있고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래야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부모가 한 마음으로 신앙교육을 같이 해야 되는. 그쵸? 학생들을 자기 집안에 가면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그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먼저입니까? 건물이 먼저입니까? 학생이 먼저입니까? 학생이 먼저입니까? 건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인이 지금 5명이에요. 나이 자녀가 2명 있어요. 지금 홈스쿨 하는데 이게 답답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세우기 위하여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게 건물 생각하고 이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학생들은 몇 명 있나?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아이를 보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선생님, 학생, 건물. 선생님, 건물, 학생. 학생, 건물, 선생. 학생, 선생, 건물. 건물, 학생, 선생. 건물, 선생, 학생. 자, 여기 중에서 자, 6가지 다시 나옵니다. 자, 이 6가지 중에서 무엇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지금 학교를 하시겠다는 분들,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겠다는 분들, 자, 이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입니까? 학생이 먼저입니까? 건물이 먼저입니까? 건물을 먼저 세워야 되나요? 건물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안 되겠죠? 학생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학생이 있으면 또 건물이 생겨야 되잖아. 그 선생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건물, 선생하고 건물. 지금요, 어떤 곳은 제가 이제 지금 이거 학교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들에서 의뢰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근데 어떤 데는 건물만 있어요. 어떤 데는 선생님은 준비됐어요. 어떤 데는 학생만 있어요. 어떤 데는 학생과 건물만 있어요. 어떤 데는 선생과 건물만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판을 딱 짜주신다고 생각하고 1단계로 여러분 들어가서 차곡차곡 쌀 때 가장 무엇이 먼저일까요? 가장 무엇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서야 돼요. 많은 이제 교육자분들과 제가 얘기하다 보면 자기 건물을 자랑해요. 여러분 건물 없어서 그럼 여러분 뭐 건물 없어서 안 되는 거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학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5명 있어도 3명 있어도 홈스쿨 시스템, 프라이빗 스쿨 시스템, 공교육 시스템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많은 언론에서 또 뭐 이렇게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또 신문에서 또 어디에서 살리자고 막 나오고 또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선생님을 세우는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린이 선교원이라고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을 받던 단체가 있습니다. 3만 개 이상 만들어져서 여러분 선교원 출신들이 그렇게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선교원이 가장 먼저 뭘 했나요? 그렇죠. 선생님 교육이었어요. 선생님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1900년대 왔을 때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모아서 건물을 먼저 모으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 성도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교육자가 교육선교사에서 선생님이 되는 구조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되어지기 위하여 저희는 어떻게 하면 CBUP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Church Builder 프로젝트에서 온라인으로 3개월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실습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저희가 캠프를 참석하면 저희가 이제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딱 돼서 저희가 IM 선교회 협력 사역 구도가 나와 있어요. 고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고잉 가는 캠프, 컴비 캠프에서 오는 캠프, 그 다음에 어떻게 컨퍼런스 통해서 우리가 알리고 그 다음에 CBP 선생님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비 캠프와 컴비 캠프 오는 걸 통해서 이제 와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만나보고 컨퍼런스 통해서 이런 거구나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권역별로 지금 생기잖아요. 부산 뭐 이제 저쪽 수원 포항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막 들어가요.
그러면 와서 보시고 나면 CBUP가 아니라 제가 가장 먼저 노리는 게 이 온라인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기독교 교육,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기독교 학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을 가르쳐야 된다. 학교를 구조를 갖기 위해서 실력도 중요하고 하지만 기독교라는 말, 왜냐면 과목들을 그냥 이렇게 하나 그냥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이렇게 가르쳐놓고 하나 체프 드리는 건 여러분 기도학교 학교에서 체프 기능은 있어도 그 안에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성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모든 과목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영어 단기 속성반이라고 이 교사 과정에 온라인 교사 과정이 있어요. 저희가 세 가지 교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목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성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 교사가 있어야 돼요. 그 지도 교사는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부모 대안학교를 만들었고, CBUP를 통해서 CBUP라는 것은 일반 이제 우리 학교 기능 중에서 선생님이 돼서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 기독교 학교에서 CBUP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영어라든지 과목들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과목 선생님에서 영단속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지금 계속 빌드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배우면서 온라인, 즉 비대면과 대면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수원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입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위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위탁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나가서 태안에다가 그렇게 설립을 하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우리 이제 열방교회라는 그 교회도 훌륭한 교회인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지금 7명을 위탁을 왔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학교가 세워질 때 이제 세종 쪽에 세워지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도록 지금 이제 시스템을 위탁하고 선생님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있어도 위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원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계속 모집하고 하려면 그 동원 기능을 위해서 저희가 캠프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캠프를 오고 그런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 대안학교나 부모학교를 통해서 부모가 한 마음으로 모아져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건물입니다. 이제 건물은 처음에 아파트에서 해도 돼요. 뭐 5명일 때. 그러니까 10평에서 해도 돼요. 서울 STCS가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부흥이 되는 거잖아요. 광주에 있는 우리 TCS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안양에 있는 우리 TCS, 우리 또 방과학교가 지금 막 계속 그게 사람이 먼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인데 학생이 먼저냐 선생님이 먼저냐면 선생님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고 싶고 지금 언론에서 지금 대안학교를 하겠다, 해야 된다, 국제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언론과 모든 신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선생님을 기를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일어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뽑아서 그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지금 그런 기능을 갖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선생님에게 학교라는 말을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과 선생님과 즉 교육 선교사와 학생 선교사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 듣도록 부모님은 부모 대안학교, 그렇죠? 부모 대안학교.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CBUP, 그렇죠? 학생들은 캠프를 통하여 학교에 들어오고 그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면 또 그 아이들이 또래가 또래를 바꿔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는 역할을 지금 하고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국교회는 학교를 세우겠다, 내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과정이 뭐냐면 선생님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물 생겨도 되고 그러다 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나는 학교도 없고 학생들도 없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먼저 선생님으로 교육받다 보면 지금 우리 훈련받는 교회들이 40개 교회 거기 가서 근무를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하셔도 되고 방과학교를 하셔도 되고 또한 역시 여러분 지금 주위에 지금 아줌마들 몇 명이서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2-3명, 5명 있다면 그 애들만 모아도 5명이라면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CBP를 통해서 교육 받으시고 학습장에 와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교가 그걸 열어주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일부러 열은 거예요. 열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그럼 난 능력이 없는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는 무빙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학기에 2달, 또 두 번째 달에 한 학기에 2달씩 오는 시스템도 있고, 여러분이 정착되고 여러분이 설 때까지 계속 위탁하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오십시오. 여러분 전국에 지금 12학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탁받아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이 훈련을 해서 같이 가도록 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승부수는 뭐냐? 바로 학생과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선생님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모든 힘을 다 지금 쏟아야 돼요. 그리고 교육선교라는 것과 그 교육선교가 무엇인지를 지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들어와서 교육선교를 통해서 교육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에서 또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실습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열방을 향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쪽 서울에 있는 우리 이제 조그만 행복한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저희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학생이 4명인데 저희 국제학교 할 수 있나요?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따님이 있는데 권자매라고 그분이 이제 그 아이들 4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위탁을 쭉 해서 하고 같이 이 아이들이 나가서 할 수 있을 때 같이 하고 또 안 되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셈을 하면서 방학 때는 교회가 또 캠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영수 캠프, 영어 캠프, 뭐 2박 3일 캠프 이런 캠프를 계속 열어갖고 그렇게 되는구나, 학교를 열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이걸 학교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우리 아이들이 그때도 여기 있는데도 하고 싶었는데 광주에 캠프로 아이들을 참여시켰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동일합니다. 이제 여러 군데가 지금 다 동일해요. 그렇게 해서 자꾸 위탁과 무빙과 또 2달씩 오는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열어드리고 선생님이 와서 거기 가서 같이 배우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숙식하면서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여러분 교육 선교를 통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선교사, 선생님, 즉 교육 선교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교육 선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위해서 이론과 실체를 여러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와셔서 이젠 누리시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데 자기 자녀가 둘인데 내가 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들어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다 보면 그 아이들과 함께 주위에 앉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거 아파트에서 하자, 아니면 우리 교회를 좀 빌려달라고 하자, 아니면 우리가 같이 하자. 그래서 이 평신도가 누구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학교의 교과목에서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과목 안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르쳐 드립니다. 즉 저희는 교육 선교를 하는 교회가, 교육 선교를 원하는 교회가 분명히 학교로 만들어서 그 학교와 또한 역시 아줌마들 5명이 모여서 학교를 하고 싶은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세상의 지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육선교 단체를 만들어 드리는 IM 교육선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역단체임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지 제가 얘기하는 건 교과목과 성경 지식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매 시간마다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안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파고들어서 같은 정신,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만들어서 제가 이 선교의 협력구도 보듯이 컴베인 캠프 찾아갑니다 신청하면 죄송합니다. 고비 캠프, 고잉 캠프, 고잉 비전 캠프, 커밍 비전 캠프, 오는 캠프가 있습니다. 또한 역시 여러분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네 번째로 CBF 통해서 선생님 세워지고, 대안학교를 통해서 부모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보시면 캠프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캠프, 또 요번에 2박 3일 한다살 캠프를 비대면으로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박 3일 캠프, 그리고 이제 저희 안에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DNA가 있습니다. DNA는 뭐냐면 어린 나이부터 교육선교사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아이가 14살, 15인데 이제 교육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구조, 또한 역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학 때마다 2박 3일 국영수 캠프, 영어 캠프, 해외 비전 캠프, 그래서 가격도 싸고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한국과 호주와 또 어디죠? 대만과 또 필리핀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저희가 만들고 여러분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만 누려도 복음제자 소명, 복제소를 방학 때마다 누려도 아이들이 신앙에 변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제 총체적으로 같이 함께 이 사역을 나누고 다음 세대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되면 목사님도 교육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성도님도 어떻게 되면 교육선교사로 들어갈 수 있고, 학생들도 학생선교사가 되니까 이것이 다음 세대 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저 이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어오셔서 많이 누리고, 이 홈페이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에 필요한 강의들이 있고, 유료와 무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또 가져야 하는 학교를 세우기 위한 지식들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IM 교육선교회는 한국 땅의 부흥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3,300 12나라의 300개의 기관을 통해서 선교, 교육 선교 기관을 통해서 3,000명의 교육 선교사를 만들어서 이 땅에 3만 명의 학생 선교사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열방의 교육 선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과 기성세대의 하나님 앞에 섬을 다시 선포하며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땅이여 일어날지어다. 가정이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